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할 이야기를 자기소개를 저는 여기도 해봤고 저기도 해봤고 저기도 해봤는데 이걸 한 10분 정도를 했어요. 그럼 좀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콘텐츠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실현한 과거의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이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실현할 미래의 성과도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이거는 미래의 성과는 사실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꿈이라는 부분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이나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라든지 뭔가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께, 즉 발표자가 누군가의 청중에게 이런 구체적인 미래를 전달 드리겠습니다라는 뭔가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거는 우리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취업이나 면접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이 회사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강사는 선생님들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쓰는 콘텐츠인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취업 강의나 아니면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면 이걸 시킵니다. 그리고 18초는 솔직히 어렵고요. 저는 1분 자기소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요 폼을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했던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했던 성과들, 상 탔던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칭찬받았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 드리겠습니다.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니까요, 한 18초는 어렵고요. 한 30초에서 1분 사이가 적당하더라고요. 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겁니다. 저는요, 남중 350명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저입니다. 이 저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긴 저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3,000회가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강의의 집중력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강의안을 잘 만들고 그리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제 14년의 3,000회의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를 만드는 강사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어떤 요리 하지? 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레시피를 먼저 검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백종원 레시피를 해야지. 아니면 책을 찾아본다든지.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재료부터 찾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입니다. 제가 냉장고 문부터 여는 이유는 뭐냐? 상해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늘. 빨리 먹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문부터 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바뀌어도 돼요. 뭐가 먼저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요리하겠죠. 요리. 뭐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젠. 그 다음은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대접하면 되겠죠. 요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요리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요. 나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지? 선생님들마다 제가 아까 소모임에 한번 슬쩍슬쩍 들어가 보니까 영역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조리 쪽이나 아니면 음식 계통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분들도 들으셨구나. 또 시설 쪽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실제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행정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제를 잡는 게 첫 번째인 사람도 있어요. 주제가 안 주어진 사람은. 두 번째, 구성입니다. 다른 말로 레시피죠.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야지. 레시피를 먼저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로 특강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업체를 통해서 진로 특강을 들어갔어요. 업체에서 강의안을 다 줍니다. 1반부터 8반까지 들어갔는데 강의안을 다 줘요. 그리고 이대로 강의해달래요. 왜냐하면 1반 친구가 배운 거랑 8반 친구가 배운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맥락은 똑같아야 되니까 레시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맞게끔 강의를 하라는 데가 있어요. 레시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입니다. 이걸 콘텐츠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콘텐츠. 요즘 이 콘텐츠는요, 재료에 해당됩니다. 이 재료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콘텐츠를, 우리 원래는 시장에 가면 재료를 사오면 되겠지만 강의 콘텐츠는 사오면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본인께서 만드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네 번째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정해졌다면 강의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강의안. 강의안을 안 만들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 화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요. 효율 면에서. 없는 것은 약 10%라면 있는 게 약 30%의 전달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만드는 게 더 좋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표입니다. 강의를 하시면 되겠죠.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허설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리허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끝나고 나서 저도 지금 녹화 중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걸 보면서 이때 이 말 하지 말걸. 이때 이거 하지 말걸.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강의를 똑같은 강의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계속. 내용이 똑같아도 되고 심지어는 다음에 할 때 더 좋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5단계가 바로 강의의 기획입니다. 강의 콘텐츠는 레고다. 아까 그 징검다리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죠. 강의 콘텐츠는 레고다. 왜? 블록 조합에 가면 되구나. 자, 봐요. 제가 30분짜리 콘텐츠, 15분짜리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얘예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18조 자기소개법이라는 콘텐츠를 PPT로 만들어 놨어요. 요게 대충 써먹어 보니까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블럭이에요. 이게 블럭이에요. 하나 꼽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파워포인트 예전에 했던 거 있죠. 그 블럭을 갖다가 그것도 30분짜리예요. 꽂았어요. 또 어디 갔는데 또 이 뒤에 스피치 만들어 놨는 거 있어요. 또 뒤에 꽂았어요. 이 세 개 꽂아서 주제에 맞게끔 나가면 되더라고요. 주제에 맞게끔 블럭을 꽂아서 나가면 돼요. 어떤 구성으로? 3단 구성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딱 들어오죠. 레고를 봐요. 레고를 쓱 보다가 보면 요거 꽂아서 나가면 되겠네. 예를 들어 오늘처럼 6시간짜리다. 어떻게 나가면 돼요? 콘텐츠를 쭉 봐요. 파워포인트 콘텐츠 이거 2시간짜리네. 큰 거네. 2시간 꼽아요. 앞에 기획 있네. 기획 또 2시간짜리 꼽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피치 2시간만 옛날에 만들어 놨는 거 있어요. 3개짜리 블럭으로 2시간짜리 만들어 놨는 게 있어요. 또 2시간 뒤에 꽂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온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3개짜리 콘텐츠를 9개를 꽂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안 나요. 어떤 주제가 들어와도 겁이 안 나요. 콘텐츠는 그래서 레고입니다. 지금부터 이 레고를 많이 만들어 두세요. 많이 만들어 두세요. 많이 만들어 두면 질 좋은 콘텐츠를 꽂아서 나가면 질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100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개 만들어서 괜찮은 거 3개 꽂아서 나가면 확실히 질이 올라가요. 근데 내가 3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3개 꽂아서 나가잖아요. 반응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좋은 것도 만들고 안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5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2007년도였습니다. 한 분의 스승님께서 저보고 책 써보래요. 그때 당시엔 제가 무료 강의하고 강의가 없었어요. 책을 쓰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책 쓰면 강의가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자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한 페이지 쓸 수 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에? 한 페이지는 쓰죠. 근데 그거랑 책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맨날 쓰면 1년 뒤에 몇 장 나오겠니? 365장이요. 그 365장을 묶어. 그러면 네 책이 나오겠지.
한번 해볼래?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12일 날 두 번째, 13일 날 세 번째. 저도 작심삼일에서 끝났습니다. 선생님 전화 오셨어요. 여보세요? 야, 너 약속했는데 왜 안 하냐? 선생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야, 뭐 너 나중에 뭐 동기부여 강사 꿈 강의한다고? 너 강의하지 마. 응? 이거 안 하는 거랑 강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네가 안 했는 걸 갖다가 남들한테 하라 그러면 할까? 그리고 사람들 모를 것 같지? 사람들 다 안다. 네가 안 하고 말하는 건지 하고 말하는 건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설사 네가 안 하고 그 말을 했다 치자. 야, 그게 강의야 사기야. 나는 강사를 키우는 거지 사기꾼을 키우는 게 아니야. 넌 강의하지 마. 이 말 듣고 있는데 너무 가슴 한편이 너무 찔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잠깐 끊어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페이지는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7페이지 하면 안 돼요. 너 밀어서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일주일에 7페이지는 할게요. 좋다. 대신 너 하루라도 밀리면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하고 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에 7페이지로 바꾸고 합니다. 좀 저도 사람이라 좀 밀리고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 대충 일주일 간격으로 쭉 다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했는데 10개월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내 머리에 있는 걸 10개월을 갖다 붙고 나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10개월을 모아보니 대충 300페이지 나왔습니다. 300페이지를 갖다가 추려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그 책은 쪽집게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전국에 100권 팔립니다. 100권 팔렸다는 말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책 쓰기가 싫더라고요. 에이씨, 주제 무슨 책을 써, 안 써. 망할까 안 써. 그렇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참 뒤에 그럼 나 책 얼마 만에 썼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2008년 11월 11일 날 썼는데 2009년 11월 11일 날 출간이 됐더라고요. 진짜 1년 만에 나왔네. 그러면 나 하루에 한 페이지 쓰면 1년에 한 권 나온다는 걸 이제 지식이 아니라 깨달았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 죽을 때까지 50년 정도 남았는데 50년의 디자인이 싹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 죽기 전에 50권의 책을 쓰고 죽으면 스스로 얼마나 뿌듯할까? 해보자. 제 인생 목표를 세웠습니다. 죽기 전까지 50권의 책을 쓰고 죽는다. 매년 한 권을 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약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12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물론 오늘은 지금 못 썼습니다.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밀었다 당겼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책을 제가 지금 최근에 마지막 출간인데요.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싹 하고 넘겨봤어요. 초점이 잡히나? 2021년 11월 11일 날 나왔어요. 와, 대박. 이 11월 11일 뭐 있나 봅니다. 빼빼로는 당시에 못 받았지만 책을 받았거든요. 와, 정말 되는구나. 인생을 바꾸는 건요, 사소한 겁니다. 0.1%가 바로 하루에 한 페이지였고, 처음에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계속 모이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제가 스토리텔링 했어요. 지금 방금.
이게 이야기가 제 스토리만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스토리텔링 할 때 5개를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2000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디테일합니다. 이미지는 광고를 많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햄버거 가게 가면 킹 왕짱버거를 팔더라고요. 근데 햄버거 가게에 이렇게 햄버거 놔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놔두잖아요. 이게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약간 과장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메시지에 맞는 과장.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과장. 와, 저는 광고를 진짜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광고 많이 보십시오. 광고에는 이 스트리밍 기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있는 현장에 저만 이렇게 싹 따갖고 칼라로 하고 나머지 다 흑백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인물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인물이. 그런 식의 그 무언가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방법이 스트리밍 기법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메시지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방법들을 계속 하십시오. 이걸 스트리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갖고 왔다면 배경하고 지금 안 맞죠? 배경하고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경을 검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가지고 온 이미지가 흰색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흰색으로 맞추면 돼요. 가지고 온 배경이 검정이잖아요. 그럼 검정으로 맞추면 한 장으로 보여요. 한 장으로 보여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한 장, 2장, 3장, 4장. 감사하게 얘는 그 투명해요. 얘만 투명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배경이 다 흰색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배경이 한 장으로 보여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의 집중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관계 형성하는 요 2가지를 포커스로 맞춰서 4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